안녕하십니까. 가업생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이문환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개의 주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 썸네일에 소개한 것처럼 착한 기업인 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이 강력한 이유와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용 사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활용 사례를 보시고는 모든 기업이 사례와 같이 적용된다고 간주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금법인의 해산 시 기금법인에 출인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입니다. 굳이 기금의 형태를 정의한다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띤 비영리법인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설기금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법인이지만 실제 기능은 복지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금의 운영과 과세 당국의 관점이 일반 기업이나 공익법인을 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민법 외에 개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기업을 방문해 대표님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미팅을 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적 혜택이 너무나도 큰 것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며 하는 말은 이렇게 좋은 제도는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법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 향상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노사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 이 기금의 혜택은 기업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도와 임금 격차로 인한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며 기금의 재원이 기업이윤에서 충당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소득 외에 자본소득의 일부를 얻게 됨을 의미하여 이윤 참가자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대신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의 확대를 하는 추세이므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하는 제도이지요. 국가가 선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착한 기업인 제도인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이 대신하고 국가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를 국세청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권장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에 대한 세무적 혜택이 많이 기대되는데요. 실제 필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종합건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인데요. 회사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 세 채를 기금법인에 출연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를 줄이고 출연 가치만큼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약했으며 재고자산 감소로 주가도 낮추었습니다. 기금법인에 출연한 아파트는 회사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미혼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하여 근로자 사기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땡땡테크는 20%의 차명 주식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성장기에 인재 영입 차원에서 스카우트한 직원에 제공한 주식이 해당 직원의 조기 퇴사로 인하여 다른 직원에게 이전되는 등의 부득이한 차명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 법적 검토를 해보았지만 원래 주주에게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방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법인은 출연된 주식을 모 법인에 반환 소각하여 소각대금을 받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해 배당을 받아 배당금으로 출연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협의 중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산업 주식회사는 2015년 유행이었던 자사주 취득으로 대표님 지분 보유분 중의 일부를 법인에 양도하고 별 조치 없이 자사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본래 취지인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 자기 주식 취득을 하였지만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자사주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자사주의 처리를 종용하지만 당시 양도세 10%로 자사주 양도를 한 케이스라 지금 소각한다면 따르는 추가 세금의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땡땡 산업 주식회사는 보유 자기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출연 가치만큼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전략했으며, 대표님 입장에서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자사주를 처리했으며, 기금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자사주를 소각 또는 배당금 활용을 하여 기금 조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출연받을 때 기금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땡땡 엔지니어링은 가업 승계를 위해 대주주인 회장님의 지분 상당 부분을 출연한 사례입니다. 회장님은 83세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모두 각자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가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업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세만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염려하여 과감하게 본인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기금법인에 출연하게 됩니다. 회장님 보유 지분 출연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출연하고 남아있는 지분으로만 상속세 가표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요. 기금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상승하며 향후 출연된 지분 처리에 대한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설립한 지 20년이 된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땡땡금속입니다. 매출 100억, 순이익 15억으로 대표님도 소득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신다는 대표님이십니다. 공제와 세액 감면을 최대한 받고도 매년 약 6억 원을 납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금의 설립으로 소득세만 절세가 된다면 그 절세된 만큼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현재 사내근로복지금이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절감액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기금법인의 복지 혜택으로 종업원 사기 진작과 더불어 인재이직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후 사례 5편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용 사례를 보시고는 모든 기업이 사례와 같이 적용된다고 간주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의 해산 시 출연된 재산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합니다.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요. 그럼에도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기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서도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속합니다. 조금 복지에 사용할 만큼만 적당히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발생하지 아니할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이전과 다른 강력한 혜택의 제도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시고 2021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과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혜택만 있습니다.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법 배경 및 목적과 실제 사례 그리고 해산 시 자녀재산 처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가압승계 전문 S&P 경영자문의 임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